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들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기이한 삶을 살고 있다면 상상해 보세요. 20억 달러의 저택이 뭄바이 하늘로 27층까지 솟아오르고 또 다른 억만장자는 기본적인 가정용 차를 조용히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 15명의 재벌들은 함께 60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충격적인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숨겨진 선부터 영적 휴양지까지 그들이 당신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들을 밝혀냅니다. 함께하세요. 이 부의 여정은 당신이 엘리트를 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색과 대비, 꿈이 살아있는 뭄바이의 중심에서 현대의 경이로움인 안틸리아가 솟아오릅니다. 무케시 암바니의 27층짜리 저택입니다. 개인 순자산이 100억 달러를 넘는 암바니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이자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인도의 고대 조화의 과학인 바스투 샤스트라에 대한 존경으로 설계되어 막대한 부와 깊은 문화적 뿌리를 반영합니다. 그 우뚝 솟은 집은 수백만 명이 더 적은 삶을 사는 동네를 내려다보며 인도의 현대적 여정을 강력하게 상징합니다. 그러나 암바니의 가장 큰 유산은 강철이나 유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그는 지오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나라의 구석구석에 저렴한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대담한 비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디지털 각성입니다. 외딴 마을의 아이들은 온라인 학습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먼지투성이 평야의 농부들은 휴대폰으로 튜토리얼을 시청했습니다. 기업가, 주부, 학생들 모두 데이터의 힘을 얻어 한때는 손이 닿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한때 디지털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인도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모바일 데이터 소비국이 되었습니다. 그의 라이프 스타일은 웅장함과 책임을 모두 반영합니다. 그는 아들의 결혼식에서 리한나를 위해 630만 달러의 공연을 주최했습니다. 그의 고급 자동차 함대에는 맞춤형 롤스로이스와 장갑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팬들에게 사랑받는 뭄바이 인디언스 크리켓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드라인 너머에서 암바니는 교육, 스포츠, 농촌 발전을 통해 수천 명을 조용히 지원하고 있으며 종종 공공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존경받기도 하고 의문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과잉의 상징으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국가를 현대화하는 데 도움을 준 개척자로 봅니다. 사실 무케시 암바니는 전통, 야망, 영향력의 드문 복합체를 대표합니다. 당신의 관점은 무엇인가요? 그는 재산의 소유자인가요? 아니면 변화의 힘인가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는 틱톡의 글로벌 상승 뒤에 있는 조용한 비전가 장이밍을 만나봅니다. 모든 온라인 단어가 감시되고 검열되는 나라에서 한 조용한 남자가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푸젠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장이민근 평범한 억만장자가 아닙니다. 2024년까지 그의 재산은 45억 달러를 초과했지만 서구의 동료들과는 달리 그는 영광이나 헤드라인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포착하기 힘든 것을 쫓았습니다. 주목받지 않는 영향력. 장은 2012년에 바이트댄스를 설립했습니다. 다음 앱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욕구를 해독하기 위해 심리학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대담한 아이디어는 틱톡이라는 문화적 현상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앱은 2016년까지 전 세계에서 15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사로잡았습니다. 단순한 앱이 아니라 틱톡은 현대 생활의 거울이 되어 경력을 연료하고 새로운 스타를 하루아침에 만들어내며 음악, 패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비밀 무기는 대부분의 인간보다 주목을 더 잘 이해하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나 영향력이 생기면서 감시도 따라왔습니다. 정부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문제 삼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장은 차분하고 신중하게 혁신과 외교 사이에서 미세한 경계를 걸으며
바이트댄스가 국경을 넘어 책임감 있게 성장하도록 보장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바이트댄스는 짧은 동영상을 넘어 교육도구, 기업 소프트웨어, 심지어 모바일 게임으로 확장되어 조용히 세계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기술 회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1년에 그는 물러났고 2023년에 그는 비즈니스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중국 농촌 교육에 투자하며 카메라가 없는 곳에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이 여전히 맨발로 수업에 가는 곳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는 언론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소수자, 위구르, 이족, 동족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디지털 도구와 고대 이야기의 혼합을 통해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의 부에도 불구하고 장은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과시를 피하고 언론의 주목을 거의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기는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조용한 목적이 공공의 찬사보다 더 크게 울릴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입니다. 그는 세상이 스크롤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다른 거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음에는 유니클로의 패션 비전가 다다시 야나이의 이야기를 밝혀내고 그의 다음 움직임이 착용 문화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나란히 얽혀있는 땅에서 한 조용한 비정아가 세계에 옷 입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인 다다시 야나이는 40억 달러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사치스러운 브랜드가 아닌 강력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패션 제국을 세웠습니다. 좋은 의류는 간단하고 기능적이며 조용히 세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2884년에 히로시마에서 유니클로라는 작은 가게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이름은 25개국 이상에서 알려져 있으며 도쿄, 파리,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 플래그십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클로는 주목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마트한 디자인, 열을 유지하는 히트텍, 통기성이 좋은 에어리즘, 주름 방지 필수품을 통해 속삭입니다. 모든 제품은 일본의 목적 있는 단순한 원칙에 따라 실생활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야나이의 삶은 그가 세운 브랜드를 반영합니다. 그는 억만장자이지만 그의 도쿄 저택은 엘리트 기준으로는 소박합니다. 그는 개인 하와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며 장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이 포함된 개인 예술 컬렉션은 허영보다 창의성에 대한 깊은 존경을 나타냅니다. 유니클로의 성공과 야나이의 철학은 현대 비즈니스에서 종종 간과되는 가치인 절제, 집중, 그리고 서비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옷은 도구여야지 장식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은 제국을 형성하고 이미지보다 의미를 우선시하는 기업가 세대를 고무시켰습니다. 비즈니스를 넘어 야나이는 재난 구호, 농촌 교육, 그리고 사회 재건을 조용히 지원합니다. 그는 불을 세상에 돌려주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감사와 조화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가게에서 글로벌 영향력으로의 여정은 진정한 위대함이 종종 조용히 걸어간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최전선으로 이동하여 아마 당신이 들어본 적 없는 전자상거래 혁신가 콜린 황을 만나봅니다. 하지만 먼저 이런 이야기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저는 희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기술 세계에서 콜린 황은 단순한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용한 혁명가로 등장했습니다. 2024년 현재 그의 순자산은 49억 달러에 가까워지며 그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지만 가장 덜 알려진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사명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종종 현대의 발전에서 소외된 수백만 농촌 가족에게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에 황은 핀두오두오를 설립했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쇼핑 방식을 재발명했습니다. 그룹 구매 모델을 통해 외딴 마을의 이웃들은 온라인에서 함께 모여
가정용품에서 신선한 농산물까지 더 낮은 가격을 잠금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할인 전략으로 시작된 것은 빠르게 중국에 번창하는 도시와 간과된 농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9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 플랫폼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황의 진정한 변화는 그가 농장에 주목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농업의 막대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는 인공지능, 스마트 물류,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소규모 농부들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개인이 없으니 수익은 증가하고 낭비는 줄어들며 농촌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더 강한 목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핀두오두오는 100억 농업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교육, 현대 인프라, 디지털 도구에 투자하여 농업 공동체의 장기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는 조용하지만 강력했습니다. 한때 잊혀졌던 농촌 지역들이 이제 혁신과 기회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황은 스포트라이트를 피합니다. 레드카펫도 없고 고급 자동차에 대한 헤드라인도 없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뒤에서 나오며 그의 작업이 스스로를 증명하게 합니다. 그에게 전자상거래는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재구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기 쇼핑과 농업의 미래를 재구상하는 동안 또 다른 비전가는 그만큼이나 변혁적인 무언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텐센트의 배후에 있는 사람, 중국의 올인원 디지털 우주를 만든 포니마의 이야기를 탐구해봅니다. 현대 중국의 광활한 풍경에서 마철루가 부와 함께 빠르게 솟아오르는 곳에서 포니마는 중국의 디지털 변혁의 조용한 설계자로 서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그의 순자산은 44억 달러에 달하며 그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하나이지만 그의 부와 영향력이 쉽게 요구할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텐센트의 창립자이자 CEO인 그의 가장 큰 창조물은 2011년에 출시된 위챗입니다. 간단한 메시징 앱으로 시작된 것은 이제 1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생태계로 발전했습니다. 단일 앱 내에서 사용자는 채팅, 쇼핑, 송금, 청구서, 지불, 의료 예약, 차량 호출 또는 뉴스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앱이 아니라 당신의 손바닥에 있는 평행 사회입니다. 올인원 플랫폼에 대한 이 대담한 비전은 마의 독특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코드와 편리함 뒤에는 더 깊은 사명이 있습니다. 마는 조용히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선가 중 한 명이 되었으며 교육, 건강 관리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2023년에 텐센트는 지속 가능성, 농촌 개발 및 과학 연구를 위해 77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특히 도시 중심과 서비스가 부족한 농촌 지역 간의 격차를 좁히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기술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 병원 및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시가 증가하는 가운데 마의 리더십은 텐센트가 디지털 포용성과 친환경 혁신과 같은 국가의 우선사항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유지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사치를 소유하고 있지만 5,500만 달러의 해변가 저택과 희귀한 마이바흐 S 680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겸손한 스타일과 이미지보다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헤드라인을 피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결제 시스템에서 공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조용한 힘과 사려 깊은 영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가 디지털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다음 인물은 철과 불에서 불을 쌓았습니다. 곧 세계를 가로지르는 산업을 형성한 철강 재벌 락슈미 미타를 만나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철강은 차갑고 회색이며 평범하지만 락슈미 미탈의 손에 들어가면 세계에서 가장 조용히 강력한 제국 중 하나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2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가진 그는 단순히 인도의 철간광이 아니라 문을 닫고 산업을 재편하고 개인적인 왕실 규모의 이벤트를 주최하며 미래를 재정의할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하는 글로벌 운영자입니다. 아르셀로르 미탈의 수장으로서
지구에서 가장 큰 철강 및 광산 회사의 영향력은 유럽에서 아프리카, 아메리카까지 뻗어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그의 집은 1억 2,800만 달러에 구입했으며 켄싱턴 궁전에서 몇 걸음 거리에 있습니다. 내부에는 타지마할을 건설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채석장에서 나온 희귀한 백색 대리석이 금빛 샹들리에 아래에서 빛나며 드물게 햇빛을 받는 유산, 취향, 부의 속삭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의 딸의 2004년 결혼식은 서구 엘리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프랑스 궁전에서의 6일간의 장관, 볼리우드 스타와 서양 아이콘들의 공연, 베르사유 위의 불꽃놀이, 촛불이 밝혀진 홀에서의 비밀 만찬, 비용은 55만 달러 이상. 동서양을 이렇게 화려하게 결합한 이벤트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탈의 영향력은 단순한 화려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석탄을 수소로 대체하여 가장 더러운 산업 중 하나를 정화하는 친환경 철강을 위한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3년에 아르셀로르 미탈은 유럽에서 제로 배출 철강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새로운 글로벌 선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런던의 아동병원과 인도의 농촌학교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며 헤드라인에 잘 언급되지 않는 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 자산에는 1억 5천만 달러의 슈퍼요트 아마릴리스와 걸프스트림 950 항공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탈은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세계는 사생활, 정밀함, 그리고 깊은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단 커튼과 거울 문 뒤에서 글로벌 권력이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다면 그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에는 칠판에서 기술 지배로의 여정을 보여주는 잭 마를 따라갑니다. 혼잡한 항저우의 아파트에서 시작해 지구에서 가장 큰 기술 제국 중 하나를 지휘하는 잭 마의 상승은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절, 회복력, 그리고 변화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에서 태어난 신화입니다. 2024년까지 그의 순자산은 25억 달러를 초과하며 그는 알리바바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디지털 척추가 될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버드에서 10번 거절당하고 KFC에서도 일자리를 거부당한 마는 자신이 자격이 없고 똑똑하지 않으며 시스템에 맞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 다이얼업 연결과 비전만을 가지고 그는 알리바바를 시작하여 중국의 소규모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거실에서 시작된 것은 이제 매년 수조 달러의 거래를 처리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핀테크 기업 중 하나인 엔트그룹을 탄생시켰습니다. 많은 현대 중국의 기업가, 정신의 국가적 상징이 되었으며 종종 그의 낙관주의와 영감을 주는 능력으로 찬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승이 빨라질수록 그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금융규제자들을 비판하는 대담한 연설을 한 후 역사상 가장 큰 IPO로 예정되었던 엔트그룹의 계획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그 직후 많은 공공의 시선에서 사라졌고 이는 추측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사생활은 매력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2억 달러의 슈퍼요트와 개인 제트기를 가진 사치스러운 것들은 그의 엘리트 지위를 속삭였지만 그의 부재는 질문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는 2019년에 알리바바의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조용히 농촌 교육, 의료 프로그램, 그리고 소규모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잭마 재단을 통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개 출연은 드물지만 그의 영향력은 아시아의 디지털 경제 전역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는 멈출 수 없는 야망과 권력의 숨겨진 대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일부는 그가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말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전자상거래의 세계에서 기술 왕족의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삼성의 후계자 이재용을 살펴봅니다. 그의 길은 부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유산, 겸손, 그리고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통제에 의해 형성됩니다.
권력을 자랑하는 억만장자들의 세계에서 이재용은 침묵, 절제, 그리고 문화적 정밀함으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의 회장으로서 그는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및 메모리 칩 제조업체를 이끌고 있지만 매번 화려함을 피합니다. 순자산이 100억 달러를 넘는 그는 왕족처럼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롤스로이스가 아닌 현대 제네시스를 운전합니다. 그는 경호원 없이 예고 없이 회의에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전통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삼성 왕조에서 태어난 이재용은 비즈니스 이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충성, 희생,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건희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막대한 특권과 끊임없는 압박을 동반한 역할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사명은 삼성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리더십 아래 삼성은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 생명공학 등 미래를 형성하는 산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은 놀랍도록 겸손합니다. 그는 법정 및 공적 조사 중에도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재벌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이재용은 그의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고 그의 행동은 신중하며 그의 라이프 스타일은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재산이 아니라 부모에게 돌리며 그들이 자신에게 주입한 규율과 문화 유산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술 제국의 무게와 아들,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기업 리더들 사이에서 보기 드문 깊은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그의 자선 활동도 마찬가지로 소박하지만 강력합니다. 삼성은 그의 지휘 아래 교육, 재난 대응, 스타트업 생태계,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의료 기술에 조용히 투자했습니다. 이재용은 전형적인 억만장자가 아니라 유산의 관리자이자 혁신의 수호자, 그리고 조용한 힘의 상징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통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다음 인물은 금, 석유,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사치로 사막 왕국을 지배합니다. 곧 두바이의 통치자의 궁전벽 안을 살펴보고 그가 뒤에서 지배하는 비밀의 힘을 알아보겠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카라반이 한때 교차했던 사막에서 새로운 종류의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칼이나 석유만으로가 아니라 비전, 야망,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세워진 제국입니다. 그 중심에는 아랍에미리트의 부총리이자 총리, 두바이의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그의 순자산은 18억 달러로 추정되며 그는 단순한 왕족 리더가 아니라 두바이의 변혁을 이끈 주 설계자입니다. 그의 주요 거주지인 자빌 궁전은 단순한 왕실의 집이 아니라 도시 안의 도시입니다. 150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 동물원도 있습니다. 그의 금으로 도금된 문과 광활한 안뜰은 전통 에미리티 마질 디자인과 현대적 사치를 모두 반영합니다. 그의 요트는 단순히 두바이라고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큰 요트 중 하나로 나선형 계단, 헬리패드, 수중 라운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나라의 현대적 열망을 상징하는 떠있는 기호입니다. 모하메드의 통치 아래 두바이는 가능성을 재정의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와 같은 마천루가 구름을 찌르고 인공섬이 해안선에 피어오르며 7성급 호텔이 왕족, 유명인, 그리고 셰이크들을 동등하게 수용합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스카이라인 뒤에는 그는 유산의 수호자로 남아 있습니다. 매 사냥, 베두인 이야기, 시, 아랍어는 그의 감독 아래 보존되고 촉진됩니다. 그는 스스로도 유능한 시인으로 파자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며 종종 리더십, 명예, 그리고 국가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시로 표현합니다. 그의 자선 활동도 방대합니다.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그는 아랍 세계와 그 너머에서 교육, 건강, 식량 안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며 두바이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가져옵니다. 모하메드의 세계에서 권력은 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궁전, 시,
꿈꾸는 자들에 의해 형성된 도시 풍경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의 세계가 빛으로 세워진 동안 우리의 다음 인물은 그림자를 통해 움직입니다. 다음에는 북한의 은둔의 통치자 김정은을 만나봅니다. 그의 비밀스러운 재산과 신비한 제국은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현대 세계에서 봉쇄된 국가에서 위성은 해가 진 후 어둠을 보여주고 국경은 철저히 닫혀있는 곳에서 김정은은 절대적인 통제 아래 군림합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는 오늘날 가장 비밀스러운 인물 중 하나로 그의 이미지는 조심스럽게 만들어지고 그의 행동은 안무처럼 조정되며 그의 재산은 미스터리의 여러 층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은 숨겨진 자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는 이 재산의 일부가 해외에 보관되어 있으며 은밀한 은행 계좌, 페이퍼 컴퍼니, 외교적 비밀 경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의 고립에도 불구하고 그의 라이프 스타일은 종종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내부자들은 수입된 고급 자동차, 개인 요트, 맞춤형 장갑차 기차, 그리고 희귀한 와인과 캐비어로 저녁을 즐기는 세계를 묘사했습니다. 그의 개인 저택 내부를 촬영한 카메라는 거의 없지만 지하 영화관, 열대 정원, 그리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화려한 단지에 대한 속삭임은 북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치를 그립니다. 그 대조는 국가의 광범위한 내부 분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가족들이 정이나 의약품에 접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최고 지도자는 최고의 글로벌 사치를 누리며 조용히 수송되거나 은밀한 중개인을 통해 거래됩니다. 이 재산 중 일부는 광업, 무기 제조 및 희토류 수출과 같은 국영산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북한의 철저한 감시를 넘어서는 비밀 거래 네트워크와 거래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의 권력은 공개 이미지나 비즈니스 리더십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 역사, 서사에 대한 통제에서 옵니다. 그의 세계에서 충성은 절대적이며 진실은 국가가 설계한 것이고 부는 쾌락과 위협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세계가 평양의 높은 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 추측하는 동안 진짜와 조심스럽게 조정된 것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립의 그림자를 떠나 회복력, 리더십, 그리고 예상치 못한 힘의 이야기를 맞이합니다. 다음에는 남성 중심의 세계를 뚫고 올라온 철강 및 에너지 여성 지도자 사비트리 진달을 만납니다. 그녀는 인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의 성공을 축하하는 세상에서 리카싱의 여정은 비전, 고난, 그리고 인내가 제국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를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2024년 현재 그의 순자산은 34억 달러로 그는 아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재벌 중 한 명으로 그가 세운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방식으로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1928년에 중국에서 태어난 리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일 전쟁 중 가족과 함께 도망쳐 홍콩에 거의 아무것도 없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리는 10대였던 시절 학교를 떠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플라스틱 공장에서 긴 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켜보고 듣고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2050년에 겨우 22살에 그는 청콩 산업을 설립하여 간단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꽃이 그를 처음으로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홍콩의 부동산 붐에서 대담한 투자를 한 것이 그의 상승을 정의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그의 사업은 CK 허치슨 홀딩스로 발전하여 항구, 소매, 인프라, 그리고 통신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륙과 산업을 아우릅니다. 지역 시장에서 글로벌 회의실까지 리의 이름은 장기적인 성공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를 슈퍼맨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시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읽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페이스북, 줌, 스포티파이 등에 조기 투자를 하여 실리콘밸리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는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헤드라인을 피하고 부는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40이 넘은 그는 여전히 활동적이며 영향력을 삶의 영향으로 측정하는 조용한 태도로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리카싱 재단을 통해 그는 의료, 교육, 재난복구를 포함한 원인에 38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으며 중국과 홍콩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데 깊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화려함이 아니라 예측력, 규율, 그리고 가치가 부를 초월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며 우리는 병입수의 제국 뒤에 있는 장산산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그의 부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정장과 보드룸의 자존심으로 철강이 지배되는 세계에서 사비트리 진달의 상승은 조용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그녀의 순자산은 18억 달러로 그녀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전통에서 태어난 우아함, 인내, 그리고 권위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즈니스 학교나 기업 제국에서 시작되지 않고 자신의 집의 사적인 벽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수년간 오피 진달의 헌신적인 주부이자 아내였습니다. 그가 2005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리더십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교육도 기업 배경도 리더가 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진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 가족의 신뢰, 그리고 회사를 세운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그녀는 인도의 철강,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진달 제국을 장악했습니다. 그녀의 감독 아래 회사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고 생산을 늘리며 풍력, 태양광, 지속 가능한 기술에 투자하며 대담하게 친환경 에너지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유산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전시켰습니다. 사비트리의 리더십은 가족의 충성, 문화적 가치,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봉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진달 재단을 통해 그녀는 교육, 여성의 권한 부여, 농촌 건강 클리닉, 그리고 정부 지원이 종종 부족한 지역에 깨끗한 물 프로그램을 옹호했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사리를 입고 지역 행사에 참석하며 부드럽게 말하지만 그녀가 통제하는 제국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의 산업에서 결코 그 자아를 모방하지 않고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가정주부에서 산업 리더로의 여정은 인도와 그 너머의 수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며 진정한 권력이 조용히 인내하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철강에서 더 간단한 것, 병입수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중국 최대 음료 제국의 뒤에 있는 남자 장산사는 다른 어떤 전략과도 다른 전략으로 불을 쌓았습니다. 그의 상승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거대한 대기업과 국가 연결 대기업이 있는 나라에서 장산사는 정치적 동맹이나 화려한 파트너십, 대중의 주목 없이 자신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2024년 현재 그의 개인 재산은 68억 달러에 달하며 그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자수성가한 억만장자이자 아마도 가장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외로운 늑대라는 별명을 가진 장은 2개의 산업 거물을 세우며 전통적인 비즈니스 경로를 따르지 않고 기업 서클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2054년에 작은 마을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건설 노동자, 신문 기자, 버섯 재배자 등으로 일하다가 병깁수 분야에 발을 들였습니다. 2016년에 그는 농부의 봄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자연스럽고 고품질의 물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값싼 대안으로 넘쳐나는 시장에서 그는 순도, 지역 조달, 그리고 날카로운 브랜딩에 집중했습니다. 과도한 가공을 피하고 미네랄을 유지하려는 그의 대담한 결정은 농부의 봄이 2020년까지 중국에서 가장 큰 병입수 브랜드가 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같은 해
회사의 홍콩 IPO는 장의 재산을 급등시키고 그를 세계 헤드라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그는 백신과 의료 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베이징 완타이를 설립했습니다. 코비드-19가 세상을 재편할 때 완타이는 중국에서 승인된 백신 중 하나를 출시하며 장의 지배력을 건강과 글로벌 중요성에서 확고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터뷰를 피하고 공개 출연을 거의 하지 않으며 조언자나 기업 이사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요 결정은 그에게서 직접 내려집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브랜딩 전략이 아니라 그의 본질입니다. 장은 한 번 혼자 걷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살이 된 그는 여전히 통제권을 유지하며 자신의 두 회사를 글로벌하게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과 물, 두 가지 가장 필수적인 자원에서 말입니다. 그는 오락을 즐기지 않고 헤드라인을 쫓지 않으며 박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움직임은 산업을 변화시킵니다. 그의 조용한 상승은 인내, 전략,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는 힘의 교훈입니다. 다음에는 마사요시 손을 만나봅니다. 그는 혼돈을 포용하고 불가능을 쫓으며 고위험 투자를 통해 기술 세계의 지각 변화를 일으킨 비정아입니다. 어떤 이들은 안전하게 플레이하여 불을 쐈습니다. 마사요시 손은 혼돈을 포용하여 불을 쌓았습니다. 2024년 현재 그의 순자산은 22억 달러로 그는 단순히 일본의 가장 부유한 기술 투자자가 아니라 위험을 예술로 바꾼 사람입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창립자이자 CEO인 손은 초기 단계의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종종 세계가 그 가치를 이해하기 전에 투자했습니다. 그의 직감은 매우 날카롭고 파괴에 대한 욕구는 매우 강렬하여 많은 이들이 그를 비전 있는 도박꾼이라고 부릅니다. 2062년에 일본으로 이민 온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난 손은 외부인을 침묵과 의심으로 대하는 나라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열정을 더욱 불태웠습니다. 그는 16살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UC 버클리에서 경제학과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며 실리콘밸리의 대담한 혁신 문화를 흡수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 2811년에 소프트뱅크를 겸손한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로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후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투자 엔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의 돌파구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스타트업 투너빈 알리바바에 2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알리바바가 2014년에 상장될 때 그 단일 투자는 6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 투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그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교통, 디지털 인프라에 중점을 둔 100억 달러 규모의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를 출범했습니다. 그는 우버, 위워크, 슬랙과 같은 기업을 지원하며 다른 이들이 망설이는 곳에 대규모 베팅을 했습니다. 모든 위험이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위워크의 붕괴는 치명적인 순간이었고 비판자들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손은 결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이들이 너무 이르거나 이상하거나 위험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쫓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장기 게임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날 소프트뱅크의 영향력은 자율주행차에서 인간형 로봇, 글로벌 OGA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확장됩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는 사람입니다. 마사요시 손은 단순히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미래에 베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의 마지막 이름에 다가가며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인 무케시 암바니를 살펴봅니다. 그의 상승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구자라트의 먼지투성이 시장에서 작은 거래 데스크에서 시작해 글로벌 금융의 회의실로 나아간 고타마다니는 현대시대의 가장 강력한 산업 제국 중 하나를 구축했습니다. 2024년 현재 그의 순자산은 60억 달러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상승은 빠르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의 여정은 2080년대에 소박한 상품 거래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에 아다니 그룹을 설립하면서 그의 상승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문드라 항구 개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인도의 최대 상업 항구입니다. 그 성공은 아다니에게 전력 생산, 석탄, 태양광, 물류, 공항, 심지어 부동산으로 확장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제공했습니다. 2023년에는 잠시 동안 아다니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 제프 베조스와 베르나르 아르노와 같은 기술 거물들을 제쳤습니다. 그의 회사 주식은 급등했고 그의 영향력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은 그림자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비평가들은 그와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의 밀접한 관계를 지적하며 핀두르그 리서치의 신랄한 조사는 그의 그룹이 재정 조작과 불투명한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다니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으며 시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고 침묵하며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국의 기초는 석탄과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있으며 호주에 있는 거대한 카마이클 광산 프로젝트는 환경적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동시에 아다니는 태양광 발전소, 풍력 에너지, 그리고 녹색 수소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에너지 미래의 양측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중 접근 방식은 글로벌 논쟁을 촉발했지만 인도 내에서는 그를 항구를 발전시키고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인프라의 규모를 재정의한 건설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지지자들에 의해 인도를 돕는 민족주의 기업가로 찬사를 받으며 반대자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야망의 상징으로 비판받습니다. 어쨌든 고탐 아다니는 힘의 상징이며 그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철강, 석탄, 태양, 그리고 전력이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한 가지 질문만 남아 있습니다. 세계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그는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을까요?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